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타입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화면 보시면 여기 T자 모양의 아이콘 있죠. 이 T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글씨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T자 모양에 계속 올려놓으시게 되면 이게 맨 오른쪽에 괄호하고 T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단축키를 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글씨를 쓸 수가 있죠. 글씨를 쓴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줄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시게 되면 글씨를 썼던 게 모두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유의하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글씨를 쓴 다음에 엔터 쓴 다음에 이 글씨가 현재 맞다 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확인이 돼서 이 타임 레이어, 이 텍스트 레이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활성화가 되려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편집하다가 키보드의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작은 엔터 키를 누르시면 바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씨가 완성이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패널이 있죠. 이 레이어 패널에서 타임 레이어가 있는데, 이 타임 레이어에 앞에 T자가 붙게 되면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됩니다. 글씨를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단축키 T 누르시고 이 마우스 모양을 보시면 현재 이 모양이 됐는데, 이 모양이 됐을 때만 글씨가 수정이 가능하고, 마우스 밖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글씨를 수정하려면 이 안쪽으로 이 타임 레이어 근처로 와서 클릭을 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오른쪽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이 T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글씨 수정하는 방법은 안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처럼 글씨를 다 쓰고 엔터 치고 스페이스도 누르고, 또는 키보드 방향키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쉬프트로 해서 블럭도 씌워주고 여러가지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한 크기나 색상 또는 줄간, 자간, 이런 것들, 장평,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이라는 거 있어요. 이 캐릭터 패널이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녹화한 것 중에 그 포토샵 UI 설정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곳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볼 수 있게 제가 캐릭터 패널을 밖으로 빼볼게요. 밖으로 빼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캐릭터 패널에서 이 굴림이라고 써 있죠. 이 굴림 부분은 폰트의 서체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서체들이 있습니다. 서체는 물론 인스톨을 할 수 있고, 서체를 추가하시려면 원하는 서체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설치형 폰트가 있을 테고, 어떤 거는 직접 제어판에 들어가서 글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네이버나 구글링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원하는 서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바꿀 때마다 클릭해서 바꾸는 방법보다는 원하는 부분을, 폰트 종류를 클릭하고 키보드 화살표 방향키로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면서 왼쪽 캔버스 쪽에서는 어떠한 서체를 변형을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체를 변형하면서 보면 오른쪽에 랭귤러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서체를 계속 바꿔보면 어떤 거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거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은 폰트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눔 고딕을 사용했을 때 기본이 볼드로 되어 있죠. 라이트로 하게 되면 좀 더 얇은 나눔 고딕이 되고, 랭귤럼이 기본적인 거고, 볼드면 더 굵고, 엑스트라 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 자체에서 지원하는 볼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롭게 좀 섞어 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특히 나눔 고딕이나 또는 시스템 폰트, 도둠이라든지 구림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한 뒤에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서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웹 디자인 할 때 물론 나는 예쁘면 돼요. 이 디자인할 때 글씨는 예쁘고 하면 되지만 이거를 정작 웹에서 퍼블리싱에서 표현을 할 때에는 이 볼드면 볼드지 익스트라 볼드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번거롭고 사이트도 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웹 폰트를 추가적으로 계속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볼드 전용 폰트를 또 불러오고 랭귤러 전용 폰트를 또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작업을 하실 때는 폰트를 만약 나눔고딕이나 또는 뭐 도둠 쿨링 아니면 뭐 나토 센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폰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랭귤러 기본이나 아니면 일반 볼드 이렇게 두 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크기들이 있는데요. 이쪽 보면 폰트 크기인데 폰트 크기는 여기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CS6에서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클릭을 하고 이 활성화 타입 툴에서 이 원하는 글씨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원하는 부분, 글씨 크기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씌우신 다음에 이 캐릭터 패널에서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할 때 숫자를 쓰셔도 되고요. 보통 숫자보다는 밑으로 화살표,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방향키, 위로 방향키에서 1포인트씩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프트하고 위로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왔다 갔다 그러시면 위로 방향키 하면 10포인트 상태로, 쉬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하면 10포인트 아래로 계속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 간격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서체마다 기본 줄 간격이 있고 이 줄 간격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Shift 위로 방향키, Shift 아래로 방향키 하거나 그냥 위로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해서 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자간, 이 부분은 자간인데 자간도 마찬가지예요. Shift는 뭐 200, 100단위 이렇게고 그냥 방향키로 하게 되면 2, 30단위로 계속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간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자간은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일반 이미지 폰트로 난 쓰겠다 나중에 퍼블리싱 할 때 이미지 폰트로 사용할 목적으로 뭐 어떠한 나눔고딕이나 나토산스 같은 게 아니라 또 다른 폰트 뭐 윤고딕 뭐 이런 시리즈, 고딕 시리즈 다른 거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뭐 자간 같은 거 다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퍼블리싱 나중에 표현할 때 자간을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75 했다고 해서 퍼블리싱에서 정확히 마이너스 75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간은 좀 많이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간을 쓰실 때는 뭐 쓰시는 건 좋지만 나중에 사이트 내가 디자인된 PS들을 가지고 퍼블리셔가 표현할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캡처를 뜨고 수치를 소수점으로 다 두 자리 세 자리 바꿔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한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질 필요는 없죠. 그런 1픽셀이나 0. 몇 픽셀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건 좀 프로젝트 전반적인 좀 소모적인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에는 뭐 이 왼쪽에 있는 거 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이 있는데 글자를 좀 좌우로 늘리는 거예요. 좀 늘어지게 하는 것들도 있고 위아래로 늘어지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글씨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 폰트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CSS에서 이 글씨를 늘려버린다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HTML4나 CSS 1, 2로는 표현하기 힘들고 CSS3로 스케일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CSS 스케일을 표현하게 되면 특정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특정 브라우저 이하에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 또는 호환성의 범위가 많이 넓은 그런 사이트를 만드실 때에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저는 장평이 들어가거나 해버리게 되면 그냥 이미지로 슬라이스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유지 보수도 힘들어지게 되고 뭔가 좀 나중에 좀 손이 많이 가는 뭐 그런 작업이 되겠죠.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럴 테고요. 자, 그래서 주로 만지는 것들이 폰트를 작업을 하실 때 서체 정의하시고 그리고 크기, 자간, 그리고 뭐 줄간, 자간 같은 경우로 많이 컨트롤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컬러가 있죠. 컬러 부분은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깔로 바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면 이쪽 볼드죠. 볼드 형태로 글씨 굵고 안 굵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탈릭 채를 바꿀 수도 있고, 전부 다 대문자, 그리고 처음만 대문자, 다음도 작은 대문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일 경우에는 좀 작은 다 대문자지만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작은 대문자로 만들 수도 있고,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삭제 라인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샤픈, 뭐 넌, 크립, 크리스립, 그리고 스트롱, 그리고 스무스가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표현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폰트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폰트를 보게 되면 우선은 A라는 글자를 봤을 때 none이라고 하게 되면 이 폰트 전부 다 수정이 되는군요. 지금 보면 엔터를 치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픽셀로 다 깨져 보이죠? 이게 none입니다. none. 그러니까 이렇게 none을 사용할 때는 보통 나눔 코딩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2000년도 초반에서 2000년도 후반부까지 많이 사용했던 기법인데, 예전에는 나눔 코딩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도둠이나 굴림 같은 걸 썼고, 그리고 11픽셀, 12픽셀 포인트를 많이 썼습니다. 글씨 사이즈를. 그럴 때 none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웹에서 보여질 때 굴림은 우리가 한글 쳤을 때 굴림이면 굴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굴림의 12포인트다 했을 때 좀 더 초기화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폰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냥 none으로 하지 않고 샤픈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깨져 보이죠. 뭔가 픽셀이 많이 깨져 보이는데, 실제 브라우저를 보면 굴림이 이렇게 깨져 그려지는 게 아니라 none 상태로 이렇게 딱딱 점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텍스트를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다시 웹폰트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퍼포먼스 인프라가 많이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웹폰트라는 걸 많이 안 썼죠. 딩벳이라는 걸 좀 썼긴 했는데, 그런 건 주로 개인 사이트나 어떤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딩벳이라는 폰트를 쓰고 그게 웹폰트를 만들어서 좀 다양한 걸 썼지만, 폰트의 용량이 꽤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넷 속도도 많이 느리고 몇 바이트도 되게 민감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웹폰트라는 것 자체는. 근데 최근 들어서 NHN 네이버에서 이런 나눔 코딩이라는 것을 하나 쉐어웨어로 다시 잠시만요. 폰트를 켜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눔 코딩을 100%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전반적으로 다 빨라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웹폰트를 써도 인터넷 환경 자체가 많이 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웹폰트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체를 쓸 때 웹폰트를 고려해서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스트롱인데, 스트롱도 볼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면서 글씨 느낌에 따라서 많이 사용합니다. 너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너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샤프로 많이 두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그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퍼블리싱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민감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만들어봤자 퍼블리셔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PSD에서 끝나버려요. 이런 기능들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타입툴 하시면서 볼드를 주는 방법이 총 3-4가지가 있어요. 네, 3군데에서 볼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굵은 서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이 서체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으로 폰트 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이 볼드 굴림이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패널에서 클릭할 수 있는 이 볼드,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샤프에서 있는 스트롱, 이렇게 해서 볼드를 총 3단계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만 주셔야 됩니다. 이 퍼블리셔 입장에서도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바로 뭐 스트롱 요소나 비 요소를 쓰거나 아니면 폰트 웨이트 볼드를 쓰곤 하거든요. 세 개 중에 셋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표현하게 되고, 셋 중에 하나만 쓰게 되면 이제 볼드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을 하실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볼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타입 툴과 캐릭터 패널 같이 합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쓸 때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꽉 채워진 아니면 특정 픽셀 안에, 특정 범위 안에 글씨를 쓰고 싶다 할 때는 클릭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텍스트가 써지게 되고, 기사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의 특정 포스트라든지 부분을 딱 원하는 영역에 맞춰서 글씨가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편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HTML에서 오버플로 히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세로 주고 오버플로 히든 기능이 있어서 그 이상 되면 여기 밑에 잘리게 되고, 그 미만이 되면 그 안에서 텍스트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단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내림이 됩니다. 더 이상 길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패널과 그리고 타입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패러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꽉 맞추는데 왼쪽으로 마무리 될지, 꽉 맞추는데 양쪽으로 딱 맞추는데 가운데로 될지, 아니면 우측 정렬이 될지를 각각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쪽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부분이 해당되고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무브 툴로 이동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정렬 많이 쓰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해서 이 정렬을 가지고 나중에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입 툴을 하면서 지금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쉐이프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